자, 1번 문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공공의 안전확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 복리정진의 이바지, 국민경제의 기여. 요거는 아니죠, 그죠?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중 소방용품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소방용품은 불 끄라고 있는 거죠? 위험물은 아니다. 보시면 됩니다. 자, 3번 피난층이란 거로 나왔죠, 그죠? 피난층은 지상으로 갈 수 있는 뭐가 있는 층? 출입구가 있는 층이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자, 4번 보시면 무창층 그랬어요. 무창층 시험 참 많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무창층은 뭘 무창층이라 그러냐면 지상층 중에서 지하층은 제외합니다. 지상층 중에서 소화활동이나 피난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층을 우리가 무창층이라 그래요. 그래서 무창층은 조건이 바닥 면적의 얼마? 30분의 1 이하인 층이다. 뭐가요? 계구부의 전체 면적의 합이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일 때.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계구부의 크기가 몇 cm? 50cm 이상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여야 된다. 한 변의 길이가 50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50이 넘어야 된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무창층은 바닥으로부터 몇 미터? 1.2m 이내에 있어야 된다. 그걸 우리가 무창층이라고 한다. 자, 무창층이라 하면 지하층 중 다음 요건을 갖춘 계급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 바닥 면적의 30분의 1, 그죠?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그리고 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30분의 1 이하다. 계급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해당되지 않는 것은 계급의 크기가 지름 몇 cm? 50cm 이상의 원,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다. 피난 목적이거든요. 화재 활동이나 소화 활동이나 피난 목적이기 때문에 도로나 차량을 진입할 수 있는 빈틈을 향하고 있어야 되고요. 바닥으로부터 계구부의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내부나 외부로부터 쉽게 부수거나 이럴 수 있어야 되고, 뭐 창살이나 이런 걸로 되어 있으면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 했었죠, 그죠? 자, 6번 보겠습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알맞은 것은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나 기기로서 대통령령이죠. 대통령령이다.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1번이 답이고요. 7번 보겠습니다. 소방 대상물 중 지하구 그랬죠, 그죠? 지하구는 전력통신용이나 아니면 가스 냉난방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인공구조물이에요. 인공구조물인데 폭이 1.8m 이상, 그죠? 높이가 2m, 그죠?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폭은 기본적으로 50m입니다. 근데 전력통신용일 경우에는 요거는 500m 그랬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50을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다. 그죠? 시험 잘 나온다 그랬습니다. 지하구는 지하구. 8번 보겠습니다. 소방 대상물의 소방 특별조사. 특별조사는 누구예요? 사람들이 하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한다. 그 다음에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 특별조사를 하고자 할 때 며칠 전에 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까? 그랬죠. 그죠? 며칠 전이죠? 이거는 7일 전에 알립니다. 7일 전에 서면으로 알립니다. 자, 그 다음에요. 승낙이 필요한데, 승낙이 꼭 필요한 경우는 개인주택, 그죠? 개인주거. 나머지는 그냥 해도 돼요. 근데 개인주거 같은 경우는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승낙이 필요하다. 자, 11번요. 화재 예방 또는 화재 진압 대책을 위하여 시행하는 특별조사 또 나왔죠. 특별조사의 사항으로 틀린 거.
원칙적으로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맞죠? 그죠? 특별조사 계획에 대하여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미리 알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아니죠. 서면으로 7일 전에 알려야죠. 그죠? 아주 특별한 경우 알렸을 경우에는 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라든가 뭐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알려야 되죠. 통보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누설하면 안 되고요. 누설하면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거고요. 당연히 정표 보여줘야 되고요. 들어갈 때. 자, 12번요. 12번에서 특별조사 화재 발생 시 조사 결과 화재 발생 시 인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 때에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거 좀 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그죠? 뭘 명할 수 있죠? 개수, 그죠? 개수, 이전, 또요, 재검, 이런 거 있죠. 그죠? 사용 금지 명령이나 제한 명령을 할 수가 있고요. 그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정지, 중단시킬 수 있다. 그 이야기죠. 그죠? 근데 뭐는 안 된다? 정축 명령은 안 된다. 그죠? 정축 명령은 안 된다. 문제가 있는데 정축시킨다고요? 아니죠. 그죠? 자, 13번 보겠습니다. 소방 대상물의 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 본부장이나 서장이죠. 그죠? 본부장이나 서장이다. 자, 손실이 발생했어요. 마장에. 그죠? 손실이 발생할 때 보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시도지사가죠. 시도지사. 여기서 시도지사가 아닌 사람 찾으면 되죠. 답은 3번. 그죠? 행안위 장관은 아니다. 행안부 장관은 아니다. 자, 15번. 다음 중 소방 특별조사의 항목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그죠? 항목이 아닌 것은. 시설업 운영에 관한 것은 특별조사가 아니죠. 자, 16번 보겠습니다. 소방대상물의 소방특별조사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어요. 개인 주거는 특별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뭘 받고? 승낙을 받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자, 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다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죠? 자, 손실을 입은 자는 손실보상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손실보상을 할 수가 있다. 안전관리 대상물은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 요거 구별하는 방법은 시험에 참 많이 나옵니다. 자, 17번 허가를 받고 싶어요. 허가를 받고 싶으면은 누구한테 가가지고 소방서 가가지고 해야 되죠. 소방서 가가지고. 그럼 소방서의 대장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건축물의 대수선,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 변경의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를 수리하면은 그 건축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에 관한 본부장이나 서장에게 며칠 이내에 그 사실을 알려야 되냐면 지체 없이 알려야 됩니다. 바로 알려야 됩니다. 화재가 날 수가 있으니까. 그죠? 자, 건축 허가 동의 대상물이 아닌 것은 근데 건축 허가 동의 시험에 참 많이 논다 그랬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냐면 연면적 400 이상인 그죠? 400. 그 연사. 연면적 400인데 특별 예외 있죠. 그죠? 학 1, 노 2, 정장 3 기억납니까? 학교는 100m 이상. 그죠? 노유자 시설이나 뭐 이렇게 수련 시설 같은 경우는 200 그죠? 이상. 그죠? 그다음에 정신의료나 장애인 재활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장애인 재활은 300 이상이다.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연면적 400이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연사, 하길, 노이, 정장삼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차고나 주차장은 200m 제곱 이상일 경우, 기계식 주차 같은 경우는 몇 대 이상? 20대 이상. 기억나죠? 그죠? 그 다음 항공기 경락고나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그냥 그거와 상관없이, 그죠? 상관없이 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집도무 그랬어요. 집도무.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그 면적이 150제곱 이상일 경우에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공연장일 경우에는 100이다. 이런 게 있었죠. 그죠? 뭐 지하구도 있고요. 그죠? 자, 그렇게 해놓고 19번 보겠습니다. 건축허가 동의 대상물이 아닌 것은 연면적 600 기본적으로 맞아요. 연면적 1800 이것도 맞아요. 그죠? 예외 상황이 아니잖아요. 항공기 경락고 얘는 면적과 상관없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연면적 300 그러니까 4번이네요. 그죠? 학교 같은 경우는 100 이런 거죠. 그죠? 100 이상. 자, 20번 보겠습니다. 20번. 건축 허가의 동의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그랬죠. 그죠? 가스 시설이나 지하구는 동의 대상물이다. 면적과 상관없이 맞습니다. 연면적 400 이상인 것은 모두 동의 대상물이다. 동위가 아니고 동의죠. 그죠? 동의 대상물이다. 아니죠. 400 이상인 경우에도 동의를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한 경우가 어떤 거냐면은 소화기구나 누전경보기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적합하게 안전기준에 화재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이런 경우는 동의를 안 받아도 돼요. 증축이나 용도 변경한 경우에도 특별하게 이렇게 추가할 것이 없다 그러면 동의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연면적 400 이상인 것은 모두 동의 대상이다 라는 것은 틀린 말이고요.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항공기 경락고는 면적과 상관없이 다 그죠? 위험물 저장이나 처리시설도 상관없이 동의 대상물입니다. 자, 21번 보겠습니다. 자, 주차시설인데 주차시설은 우리 200m 제곱 이상 그죠? 200제곱미터 이상. 근데 이 물어본 게 뭐예요? 기계식이죠? 기계장치에 의한 기계식인 경우에는 몇 대? 20대 이상 그죠? 자, 22번 보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중에 특급이에요. 일반과 특급으로 나누는데요. 동의를 해줄 때 일반은 5일 이내에 특급은 10일 이내에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되죠? 근데 물어본 게 특급이기 때문에 10일 이내 3번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요.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 그랬죠. 그죠?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는요. 자, 수평거리로 봤을 때 이 건축물이 요렇게 두 개가 요렇게 붙어 있다고 할 때요. 층이 몇 층일 때? 1층일 때는요. 1층일 때는 요 거리가 6m. 그죠? 6m 이하여야 됩니다. 가까울수록 연소 우려가 있죠. 여기 불났는데 얘도 불이 날 수가 있죠. 그죠? 가까이 있으면 연소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이라고 하는 건 다 틀린 겁니다. 되죠? 2층 이상일 때는 요 거리가 몇 미터요? 10m 이하. 인 경우를 우리가 연소 우려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개구부가 이쪽으로 향할 때, 다른 건물로 향할 때, 그죠? 이 개구부에서 화재가 나면 개구부 쪽으로 연기가 나거나 불꽃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개구부가 요 건물과 맞닿아 있을 때, 쪽으로 향해 있을 때, 이런 걸 연소 우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은, 자, 3번 보시면 이측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는 10m 이내이고 개구부가 다른 건축을 향하고 있을 때 근데 6m라 그래서 안 되고요. 그죠? 아니죠. 연소 우려가 있으니까 6m 이하니까 3번이 맞네요. 그죠? 그죠? 10m 이내에 있으면 되거든요. 이하에 있을 때 연소 우려가 그런데 6m니까 더 위험한 거죠. 1층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6m 이하 근데 10m니까 연소 우려가 없다고 봐야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
자, 24번. 자, 동의를 요하는 건축물입니다. 연면적 300은 아니고요. 20대 이상인 경우고요. 주차장은 200m 제곱 이상인 경우를 동의를 받죠. 그죠? 그래서 다 안 되고요. 가스, 위험물, 뭐 이런 것들은, 그죠? 뭐 지하구, 이런 것들 있죠. 그죠? 이런 것들. 위험물 관련된 것들. 그죠? 항공기 경락고, 뭐, 관망탑, 관제탑, 그 방송통신용 그 탑 있잖아요. 무슨 탑이에요? 그죠? 송수신탑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면적과 상관없이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25번 볼게요. 자, 건축허가 동의를 받을 첨부해야 할 사항이 건축허가예요. 건축허가. 건축 지금 짓지 않았다고요. 이렇게 지을 거다라는 게 설계 관련된 어떤 걸 제출을 해야 되겠죠. 그죠? 도면 같은 거, 설계 도면 같은 거 제출을 해야 되는데 고기와 관련된 거는 소방시설 설계 기술 인력자의 기술 사본, 그죠? 자격증 사본 같은 거 이런 거 4번이 맞는 말입니다. 그죠? 완공을 했거나 뭐 이럴 때는 또 다르겠죠. 그죠? 설계 도면 같은 거 필요 없잖아요. 완공을 했으니까. 자, 다음 중 소방시설 종류가 아닌 거, 소방설비, 경보설비, 소화활동설비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방화벽은 아니다. 시설은 아니죠. 그죠? 자, 27번 설명이 잘못된 것은 그렇습니다. 자, 27번은 제가 그 앞에서 설명할 때 설명을 좀 잘못했는데요. 자, 뭐 개축이나 이런 거 할 때는요. 기존에 있는 건물에 사용되었던 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규정을 따르게 되고 규정을 안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정을 안 따르는 경우가 뭐냐면요. 반드시 기억합니다. 자, 정축이나 용도 변경을 하는 경우, 자, 정축이나 용도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요, 그 정축을 하거나 용도 변경할 당시의, 그러니까 옛날 법이 아니라 정축할 그 당시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규정을 따라야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뭐 개축이나 보수나 이런 것들은 다 그 이전의 규정을 따르면 되는데요. 뭐인 경우에는 정축이나 용도 변경인 경우에는 당시법을 따릅니다. 보시면요. 1번 소방시설 기준이 변경으로 강화된 경우에 소방시설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죠? 정축입니다. 이거는 정축 전에 맞는 거에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 찾네요. 그죠? 정축 전에 소방시설의 시설 기준에 적합한 것은 정축 당시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아니죠. 그죠? 정축을 할 경우에는 정축 당시의 규정을 따라야 됩니다. 3번 특정 소방 대상물의 용도 변경 시, 용도 변경, 정축이나 용도 변경 시는 그 용도 변경 그 당시의 규정을 따라야 된다고요. 용도 변경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자, 4번. 자, 특정 소방 대상물이 정축되는 경우, 이 정축이나 용도 변경만 나왔네요. 그죠?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 소방 전체의 정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기준 적용한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정축이나 용도 변경 같은 경우에는요. 정축이나 용도 변경 당시의 법이나 규정을 따라야 된다. 반드시 기억합니다. 자, 소화설비를 분류할 때 소화기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간이 소화용구 맞고요. 자동 소화장치 맞고요. 소화기 맞습니다. 저수조는요. 소화용수 설비죠. 그죠? 소화용수 설비다. 그죠? 저수조 이런 게 있죠. 그죠? 소화전, 급수탑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소화용수와 관련된 겁니다. 자, 29번 보겠습니다. 물 분무 등, 기타 등등 물 분무 등은요.
스프링클러를 제외한 나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프링클러를 제외한 나머지. 되죠? 그래서 뭐 이산화탄소, 가스 소화 설비 있잖아요. 그죠? 이산화탄소, 호, 그죠? 청정, 미분무, 뭐 이런 것들 있죠. 그죠? 그죠? 분말, 뭐 이런 거요. 이런 걸 다 물 분무 등이라 그래요. 근데 뭐는 빠져요? 스프링클러는 빠집니다.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이런 건 다 빠집니다. 그래서 물 분무 등에는 스프링클러는 포함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경보 설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경보는 소리 나는 것들이에요. 소리 나는 거. 비상벨, 자동식 사이렌, 누정 경보기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재연 설비는 소화 활동 설비입니다. 소화 활동 설비. 자, 피난 설비가 아닌 것은 또 재연 설비 나오네요. 재연 설비는 피난 설비가 아니죠. 그죠? 소화 활동 설비입니다. 공기 안전 매트, 유도등, 공기 호흡기 같은 거고요. 자, 32번 보시면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 활동 나오죠. 그죠? 소화 활동 설비입니다. 소화 활동 설비가 뭐가 있냐면요. 소화 활동 설비는 위 앞에서 했던 재연 설비. 그죠? 연기 빼는 거예요. 연기를 빼는 거. 그 다음에 연결 관련된 거. 연결 송수관, 연결 살수 설비. 그죠? 연소 방지 설비. 비상 콘센트 이런 거요. 그 다음에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자, 요거를 다 합쳐가지고 우리 소화 활동 설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소화 활동 설비. 기억합니다. 소화 활동 설비. 시험에 참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 놓고 볼게요. 소화 활동 설비로 나열된 것은 그랬어요. 답은 연결 살수 설비와 재연 설비인 2번이 맞네요. 그죠? 자,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자, 근린생활시설은 우리가 가까이 있는 거죠. 그죠? 근린. 네이버후드라고 하는 게 근린이에요. 네이버. 네이버 말고 네이버. 네이버후드라고 해가지고 우리 집 주택 근처에 있는 편의시설 같은 걸 네이버후드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근린생활시설은요. 우리가 정해놓은 게 있죠. 그죠? 기억납니까? 단기 휴일로잼. 기억납니까? 그죠? 단란주점, 기원,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그죠? 노는 노유자 아주 노유자가 아니고요. 그죠? 노래 연습장, 그죠? 노래 연습장, 제과점. 요거는 150m 제곱 미만인 경우. 면적이 150m 미만인 요런 거를 우리가 근린생활시설이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단란주점이 150m 제곱 미만일 때는 근린생활시설이라고요. 그 다음 공연장, 그죠? 그 다음에 종교 관련된 것들이 있죠. 그죠? 종교 집회장. 이거는 300m 제곱 미만이에요. 그 외에 에어로빅장이나 많습니다. 이거 500, 이거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죠? 500m 제곱 미만이에요. 그리고 우리 수소의 자동차 기억납니까? 수소의 자동차, 슈퍼마켓, 소매점, 뭐 의료기 판매점, 자동차 영업소 이런 거 있죠. 이런 1000m 제곱 미만. 그죠? 이런 걸 우리가 근린생활시설이라 그랬어요. 근린생활시설. 이 되죠? 자, 그래 놓고 보시면 컴퓨터 학원은 어디 들어가냐면 여기 그 외에 500m 제곱 미만에 들어가겠죠. 그죠? 그다음 슈퍼마켓은 여기 있네요. 1000m 제곱 미만이에요. 안마시술소 물론 여기 들어갈 거예요. 500. 근데 무도학원은 뭐예요? 그 위락시설입니다. 위락시설.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특정 소방대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그랬어요. 그럼 1번 기원 맞네요. 그죠? 기원 있잖아요. 기원. 그죠? 기원. 전시장은 뭐예요? 문화집회죠. 문화집회. 전시장은 문화집회입니다. 많이 써놔서. 전시장은 문화집회죠. 문화집회. 기숙사는요. 기숙사는 우리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데 들어가 있죠. 그죠? 공동주택. 유치원은요. 노유자 시설이 들어가 있죠. 노유자 시설. 자, 35번 특정 소방대수 에어로빅장 나왔는데요. 얼마 미만일 때를 우리가 근린생활이라 그랬는데 150도 아니고 300도 아니고 1000도 아니니까 500이 답이겠다. 그죠? 그죠? 자, 36번 보겠습니다. 자, 특정 소방 대상물에서 의료시설. 그러니까 의료 관련된 거, 그죠? 의료 들어간 거. 그 다음에 마약 진료소. 그죠? 그리고 병원 들어간 거. 그죠? 요런 게 의료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의원, 한의원, 이런 거 있죠. 그죠? 이런 거는 다 어디 들어가요? 이 근린에다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죠? 병원은 의료시설이고요. 의원은 근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과의원, 치과병원 그러면 의료인데요. 한의원, 한방병원 그러면 이제 의료시설이죠. 적골원 다 이게 근린이에요. 마약 진료소 요게 답이다. 그죠? 되죠? 자, 37번 보겠습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과 관련해 운수시설 같은 뭐 이런 거죠, 그죠? 터미널 뭐 이런 거, 공항시설, 도시철도, 항만시설, 주차장은 아니죠, 그죠? 답은 3번이 되고요. 자, 노유자 시설과 해당되는 거, 노유자 시설, 장애인 관련 시설, 요거죠, 그죠? 노유자. 유소스텔은요? 유소스텔은 어디 들어가요? 유소스텔은요? 유소스텔은 수련, 그죠? 수련 시설이죠, 그죠? 수련 시설. 정신병원은요, 의료. 어린이회관은요, 어린이회관은 관광 휴게 시설이죠, 그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9번 빼고요, 40번 빼고요. 자, 41번 보겠습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 중에 위락시설에 분류되지 않는 것은 공연장이죠. 공연장은 근린이죠, 근린. 그죠? 답은 1번. 자, 관광휴게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어린이회관이고요. 43번 볼게요.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의 수용인원 산정방법. 그죠? 침대가 있는 경우에는 종사자 수 더하기 침대의 수 2인일 경우에는 2인으로 산정한다는 1번이 맞고요. 만약 온돌이나 이런 경우에는 바닥 면적 얼마? 3m 제곱으로 나눠준 거. 종사자 수 더하기. 그죠? 바닥 면적 합계 나누기 1.9. 1.9가 뭐예요? 1.9 기억납니까? 휴강 3교실. 그죠? 휴게소, 강의실, 상담실, 교무실, 실습실, 그죠? 이런 거는 바닥 면적을 뭘로 나눈다? 1.9로 나눠준다, 그죠? 맞습니까? 또 있죠, 그죠? 또 뭐 있어요? 운문집 종강, 그죠? 운문집 종강, 운동시설, 그죠?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강당, 그죠? 요거는 바닥 면적을 4.6m 제곱으로 나눠주더라 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죠? 교회나 이렇게 뭐 관람석에 긴 의자가 있는 경우는 0.45 뭐 그런 게 있었죠, 그죠? 0.45 길이로 나눠준다.
자, 44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의 경우 수용 인원수는 그래서 종업원이 30, 그러니까 30 대주면 되고요. 침대값 온도 같은 모양이 온도는 3으로 나눠주면 되죠. 800. 그럼 30 더하기 8이 16. 8이 아니고 3이 6. 20 남으니까 3, 6, 18. 3, 6, 18. 66.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럼 296.66. 그래서 297명. 답은 2번. 자, 45번 보겠습니다. 둘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이 구조의 복도 또는 통로, 통로로 연결된 경우 이 하나의 소방 대상물로 보는데 해당되지 않는 것. 자, 요게요. 만약에 그게 내화 구조로 되었을 경우, 내하 구조로 되지 않았을 경우, 뭐 이런 거 있었죠, 그죠? 내하 구조로 되었을 때 연결 통로는 벽이 있는 경우, 벽이 없는 경우, 그죠? 기억납니까? 그죠? 자, 1번 보면 내화 구조가 아닌 연결 통로로 연결된 경우는 하나로 봅니다. 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로 연결된 경우도 맞아요. 내화 구조로 된 연결 구조가 벽이 없는 구조로 그 길이가 10m 이하인 경우, 만약에 벽이 있는 경우는 6m 이하인 경우, 지하 답이 다 맞는데요. 다 맞습니다. 다 맞는 거예요. 이럴 때는 다 하나로 본다 그랬죠, 그죠? 하나로 본다. 자, 46번 보겠습니다. 자, 둘 이상의 특정 구조로 폭도로 지하구가 있는 경우 이를 별개의 소방 대상으로 보는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지하구로 연결돼 있다 하더라도 그죠? 연결돼 있다 하더라도 따로 보는 경우가 있다고요. 하나의 특정 소방 대상물로 보지 않고 따로 보는 경우는 그 중간에 뭐가 있을 때 자동 소화 설비와 작동과 연계하여 방화 셔터가 있을 때 방화 셔터나 갑종 방화문 기억납니까? 근데 이는 을종이라 나와 있죠. 을종.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을종으로 되어 있는 을종 방화문으로 차폐가 될 경우에는 다쳐버리면 이쪽과 이쪽은 별개의 소방 대상물이 되는 거죠. 자, 화재 시 자동으로 방수되는 드렌치 설비나 개방형 헤드 그죠? 설치된 경우 자동으로 방수되어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 나와 있네요. 그죠? 이런 경우는 별도의 소방 대상물로 본다. 을종이 아니고 갑종입니다. 갑종. 갑종인 경우에는 따로 보고요. 을종일 때는 같은 소방 대상물로 봅니다. 46번은 답이 2번이 되겠네요. 자, 47번 보겠습니다. 기존의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 또는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하나 강화되어서 꼭 이 기준을 맞춰야 되는 거는 뭐가 있었어요? 우리 기억납니까? 소비자의 공높이 기억납니까? 소화기구, 비는 비상경보, 그죠?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비상이란 말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비상경보, 비상방송, 비상콘센터, 그죠? 자동화재, 속보설비, 그죠? 의료기관, 의료 관련된 거요. 그 다음에 노유자, 피난시설, 이런 거 있었죠, 그죠? 공원 공동구, 지하구 안의 공동구 이런 거는 화재 안전기준 변경 강화된 기준이거든요. 소화기구 맞고요, 화재 속보 맞고요, 피난설비 맞고 비상 방송이 아니고 비상 경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답은 4번이 될 거다. 자, 48번 보겠습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이 정축됐네요. 그죠? 정축되거나 용도 변경된 경우에는 정축 당시의 규정을 따른다. 그게 맞는 거죠. 그죠?
자, 1번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 소방 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정축 당시의 아제한적 1번이 맞는 말이에요. 1번. 나머지는 다 틀린 말입니다. 자, 아파트 층수가 25층인 경우에 자동 소화 장치의 설치는 그랬어요. 전층 다 해야 됩니다. 자, 아파트 등 그래가지고 아파트와 그리고 오피스텔이거든요. 근데 오피스텔은 몇 층 이상일 때? 30층 이상일 때 모든 층에 다 주방용 자동 소화 설비를 해야 돼요. 되죠? 근데 아파트는 층수와 상관없이 뭐 전층을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5층의 모든 층 이게 답일 거고요. 자, 소화기 같은 경우는 연면적 33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10평당 하나의 소화기 이렇게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33m 제곱이 되지 않아도 설치해야 되는 데가 있죠. 그죠? 그런 데가 어디 있죠? 문화재. 그죠? 가스 시설 이런 데요. 터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터널 지나가다 보시면 소화전도 있고 소화기도 있고 막 그래요. 막 두세 개씩 막 갖다 놓고 그랬습니다. 답은 지정문화재. 노유자 시설은 어떻게 해요? 원래 배치해야 되는 소화기의 2분의 1 이상을 투척용 소화용구로 사용해도 된다 그런 말 있었죠. 그죠? 2분의 1 이상. 자, 51번. 금융업소, 사무소 같은 업무. 원래 옥로소화전은 얼마당 하나? 3000m 제곱당 하나인데 이런 경우에는 요거의 반이다. 그래서 2번이 답인데요.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포기하고 넘어가자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외우고 싶은 사람 다 외우세요. 아파트 층수가 20층인 소방대상물의 몇 층 이상이 전층입니다. 몇 층 이상이면은요, 6층 이상이면 스프링클러 해야 되고요. 아파트가 5층까지는 스프링클러 안 해도 돼요. 근데 6층 이상일 때는 전층에 다 해야 된다고. 자, 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소방대상물은 층수가 11층, 이게 6층입니다, 이제. 어쨌든 1번이 답이네요. 자, 이런 것들은 제가 설명 안 했던 것들입니다. 저보고 풀라 그러면 풀 수는 있는데, 강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쉬었다 갈게요.